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목요일에 뵙게 됐네요. 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Thanksgiving but Trump phobia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하지만 트럼프 공포, 트럼프 골칫거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사실 11월 들어오면서부터 대표님이 소비 시즌 많이 강조를 해주셨었고 네.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은 땡스 기빙 데이죠. 네.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인데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선물도 교환하고 고기도 먹고 네,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 구이를 네. 먹는 날인데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아, 저는 먹어봤는데 네. 제 경험으로는 그 프라이드 치킨이나 오리구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좀 질기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칠면조 구이를 먹는 날인데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휴장이 되면서 이제 그 휴가가 시작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새벽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까지 이제 반장 정도가 열리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쉬고 나서 이제 그 쇼핑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선물을 못 샀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먼데이가 이제 계속이 돼서 소비 시즌이 지속이 네. 되는 건데요. 올해는 조금 그 미국 증시가 그동안 3대 지수가 계속 지수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소비주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존도 지금 좀 약간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저는 소비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내주 월요일 이후에 집계가 되면 미국은 소비가 지금 견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비주들이 또 그 랠리를 좀 계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10월 PC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뭐 2.3%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됐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21만 3천 건인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건데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또 3분기 GDP 잠정치가 2.8%, 속보치하고 똑같게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많이 부럽죠. 우리나라 지금 3분기는 거의 뭐 0.2%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미국은 지금 2.8%까지 상승한 걸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비가 상당히 견조한 걸로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FOMC 회의에서 0.25%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확률이 63%에 달한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한은 금통위에서 0.25%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내수를 살리고 뭐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고심 끝에 나온 거지만 그 한편으로는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요. 환율 면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또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좀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 내년 전망이 오늘 나왔죠. 이 1.9%로 좀 하향 조정이 된, 말씀하신 것처럼 0.2%포인트 좀 하향이 되면서 우리 전망은 조금 어두운 가운데 그래도 미국은 견조한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저희 주제에서 오늘 트럼프 포비아라는 키워드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시장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것들이 보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사실은 관세 폭탄은 중국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았는데 캐나다나 멕시코를 25% 그러니까요. 관세 부과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미와 제일 가까운 국가들을 그렇게 때렸는데 멕시코는 발끈했어요.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발 정말 인플레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때리면 그거를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다 같이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다면 인플레가 나올 거는 뻔한 사실이고요. 미국이 계속 관세를 때리면 결국 그 인플레 상승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정말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기업인이고 장사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측면을 보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려주는 대신에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서로 빅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국가마다 또는 그게 관심사가 다르겠죠. 그런데 아마 멕시코에다가는 저는 그 불법 체류자 문제, 국경을 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캐나다와는 아마 또 그 캐나다 부품 이게 자동차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경우가 부품사들 또는 공장이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 바이 원으로 이제 협상을 해나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공포가 이런 관세 부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무제한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전기차들이 신고가를 찍고 나서 다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정말 센 업종이 있어요. 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9만 8천 달러, 9만 9천 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0만 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9만 9,500과 10만은 느낌이 달라요. 10만을 돌파한다는 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고요. 저기 보면 비트코인과 글로벌 M2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하면 원래 비트코인은 떨어져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달러가 나오는데도 비트코인은 크게 꺾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얘기한다면 비트코인이 강한데 달러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비트코인 랠리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넘으면 네. 오히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는 거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그 내각들 네. 쪽이 전부 가상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무장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소 이제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랠리는 저는 계속이 될 것 같고 차트 모양들을 봐도 그냥 막 신고가를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종목이나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랠리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지만 오히려 대표님의 의견은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 이 10만 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고 나면 오히려 주마가편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저희가 미국 증시 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관련 주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우선 코인베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게 막 이렇게 막 계속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차트,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250달러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숨고르기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341달러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눌림 구간에 진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상보다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봉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 급등을 준 이후에 이 보면 지금 3주 연속 이제 십자형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신고가까지는 조금 여기 보면 429달러 정도까지는 현재 상당히 갭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오펜하이머 쪽에서는 358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350에서 4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새롭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인데 로빈후드 마켓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승 여력이 막대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로빈후드 마켓스라는 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민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트레이드 PMR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자산관리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보시면은 25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 39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37달러 정도까지 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 추세가 여기 보시면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눌리고 급등한 다음에 눌리고 이러는 데서 밑에를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빈훗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봉상에 이미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월봉상에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최고가 상장 이후 최고가 85달러니까 지금 37달러인데요. 지금 번스타인에서는 목표가를 51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45달러에서 50달러 구간 정도에서 아마 차익 실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상화폐는 지금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규제하거나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상화폐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처럼 시장에서 바로 유통되기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채굴이나 또는 주가 조작이나 보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급락할 수도 있겠다.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몇 개 종목을 더 본다고 한다면은요. 네, 우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아마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예,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소비 시즌에 굉장히 주목받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15달러를 찍고 나서 조정폭이 좀 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200달러가 살짝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마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뭐 클라우드, 광고 또는 커넥티드 기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물류 능력이 향상돼 있고 또 클라우드 사업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AI 소프트웨어의 강자라고 하는 엔스로픽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15달러인데 지금 뭐 웨드부시나 레드번 쪽에서는 235달러와 25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로빈후드 마켓츠 그리고 아마존닷컴에 대한 전망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 앞으로 시장 변수 그리고 전망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네.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소비 관련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소외가 됐던 금 관련주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경기와 무관한 종목들, 예를 들면 OTT 쪽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에 집중할 게 아니라 또는 방어주나 실적주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보다는 방어주와 실적주,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소비 시즌 이후 다음 주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한 비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